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스타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국내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이게 주봉을 보시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주봉상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1년도죠. 2011년도 5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약 297이라는 자리를 찍고 나서 약 거의 지금 2013년이니까 약 2년 가까이, 2년 이상이죠. 횡보를 좀 하고 있어요. 주봉상에서 보시면, 일단은 요게, 과거에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 급락을 한 이후에, 1번, 2번, 3번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 깃발형 형태가 나온 4번에 의해서 5번 파동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 2, 3로 되는 어떠한 3파 형태의 A파가 나왔어요. 일단은 이거를 A파로 현재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왜 그러냐면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기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이 왼쪽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정폭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하나의 5번 5파가 다 완성이 된 이후에 조정파가 보통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현재 약 38% 정도밖에, 38%와 50%선 살짝 못 미치는 자리급밖에는 조정파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코스피가 한 번 더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즉, 큰 그림상으로는 고점을 찍은 이후에 1, A, B, C 형태의 어떤 하락 파동이 한번 나와서 조정을 마무리를 지은 이후에 장기적인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엇 웨이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파가 남았다. 미국의 엘리엇 웨이브 그룹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저점이 이 왼쪽에 대한 상승이 다 끝났고, 이렇게 1, 2, ABC죠. ABC 형태 이후에 이거를 하나의 다시 임펄시브한 상승 파동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어떤 조정파가 나온 이후에 재상승을 할 거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다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이머징 마켓들의 증시가 붕괴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는 굉장히 지지가 되고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게 장기적으로는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런지,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요 저점을 깨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이 펀더멘털과 종합적인 어떤 대외 환경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요 큰 그림은 대충 우리가 봤고요. 이제 작은 그림을 좀 볼게요. 작은 그림을 보시려면 이제 제가 데일리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좀 외국 차트라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이렇게 조금 더 줄여볼게요. 줄여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지난번에 고점을 찍고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까지의 피보나치를 보시면, 지금 오늘 돌파한 자리가, 이 자리가 어떤 전체 왼쪽의 스윙의 50%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일단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또 이러한 하락 트렌드 라인에 또 걸쳐 있어요.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볼까요? 크게 보시면, 어찌됐든 가장 최근의 무브먼트가 무엇이냐를 보시면, 가장 큰 움직임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를 보시면, 일단은 요겁니다. 이고점을 못 넘겼죠. 최근에 2012년도 8월 이후에, 어거스트니까 8월 이후에 이것점을 못 넘겼어요. 그럼 요거부터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어떤 스윙이라고 봐야겠죠. 이때 저점을 아주 정말 더블 바람 같이 살짝 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왼쪽 하락파에 대한 나머지 조정의 움직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왼쪽 하락파가 이게 A, B, C 형태라고 일단은 현재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A, B, C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C 형태에 있는 마지막 스윙이 또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와 요거죠. 그래서 이걸 범위를 축소해 보면 결국은 이 현재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조정파로 일단 저는 보고 있어요. 작게는요. 조금 복잡하실 텐데 잘 복기를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스윙에 대한 조정파를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 레벨을 보면 오늘 찍은 자리가 어떤 그 변곡이 나올 수 있는 78.6%라는 자리를 찍었어요. 256.90 정도 되는데 오늘 종가가 고가가 257.00였죠. 네, 그리고 이 왼쪽에 요 흐름을 보시면, 요거 흐름은 4시간 차트 제가 볼게요. 이 왼쪽의 흐름을 보시면, 예, 요게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그냥 1, 2, 3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데일리에서 보면 어쨌든 아까 제가 A, B, C 형태라고 봤기 때문에 C가 마지막에 뭐 1번, 2번, 뭐 3번, 4번이 굉장히 좀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빠졌다라고 일단 이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요 범위만 축소해서 볼 때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왼쪽 스윙에 대한 78.6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는 단기적으로는 다시 적어도 조정파를 다시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하나가 ABC라는 가정으로 볼 때는요, 요거를 하나의 이 왼쪽에 대한 조정파 ABC라는 가정을 볼 때 요게 A고 이게 B고 그 다음에 C입니다. 요게 이렇게 C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 그 1, 2, 3로 된 하나의 3파 형태의 A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플랫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3파 이후에는 이른바 335 형태의 플랫 조정장이 많이 나옵니다. 335 형태의, 즉 무슨 얘기냐면 1, 2, 3로 된 3파와 1, 2, 3로 된 3파와 마지막 5파가 구성이 돼서 A, B, C 파동을 이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A와 B 이후에 이 C만 다시 또 범위를 축소해 볼게요. 1시간짜리로요. 이렇게 축소해 보면 이렇게 여기 B입니다. 요 B부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C 파동이 엘리엇 웨이브로 카운트를 해보면 여기서 작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형태의 하나의 1번 파동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다시 1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2번이겠죠. 1번 파동 크기의 약 50% 정도의 되돌림을 줬던 2번 파동이었기 때문에 요건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3번 파동입니다. 이 3번 파동이 안에 서브 디바이드 된 걸 보면 1, 2, 3 작게 4, 그 다음에 5로 해서 요게 3번 파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파동이 굉장히 조정을 얕게 줬습니다. 얕게. 통상적으로 3번 파동은 4번 파동 크기에 4번 파동 같은 경우는 3번 파동 크기에 최소한 38% 이상을 보통 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23.6% 밖에 조정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들쳐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해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일단 눈에 들어온 거예요. 4번까지는. 그러면 현재 지금 4번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5파를 또 축소해서 보셔야겠죠. 그러면 이 5파만 제가 조금 더 작게 한 30분짜리 파동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원래는 갭이 없는데 이게 지금 저기 차트가 끊겨서 갭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적으로 갭이 없어요. 여기 하나의 1번, 2번이고요. 여기 하나의 3번이었고요. 즉 1, 2, 3, 4번이 또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하락 페넌트형 형태의 하락 깃발형 하락 페넌트형 형태의 4번이 약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을 다 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가 또 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최소한 물론 이게 조정파가 연장돼서 좀 갈 소지도 있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왼쪽 스윙에 대한 78.6까지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조정파가 깊은 경우에는 78.6도 넘어서 88.6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88.6까지 이렇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도 이제 추세 변화가 뭔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추세 변화가 나온 다음에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 제가 트렌드 라인 아까 그러다 말았는데요.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시면 예, 뭐 거의 뭐 다 왔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요. 다 왔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정리하던 5번 파동이 작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끝난 게 아니냐. 물론 얘가 연장이 되려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5번이 또 연장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깨지 않고 5번에 1번, 2번, 뭐 3번, 4번, 5번에서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매도 포지션이라든가 풋옵션 매수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깨진다. 여기 지금 이게 가격으로 볼 때 얼마냐면 254.50입니다. 이게 깨진다면 일단은 이 랠리는 다 끝났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거의 확실하게. 예, 또 트렌드 라인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어떤 마지막 그 쐐기형 형태의 그런 모양으로 갔습니다. 쐐기형 형태 모양으로. 네, 마지막에 살짝 고점까지 가짜 돌파했다가 빠지는 모습이라,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고점을 찍고 난 이후를 좀 더 작은 차트 한 5분짜리나 이런 걸 보시면 아직까지는 어떤 오파 형태를 띄진 않았어요. 1번, 2번, 3번, 뭐 현재는 4번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이 어떤 엘리엇 웨이브에서 중요한 자리는 이런 자리 있죠. 1번 파동을 건드리지 않는 자리가 저항이 돼서 맞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하나의 작은 1, 2, 3, 4, 5 형태의 조정파 하나의 작은 어떤 A라고 할까요? 또는 뭐 1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작은 바운스가 있겠죠. A, B, C 형태의, 예, 작은 바운스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C파가 강하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런 조정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코스피를 이제 만약에 실전에서 이걸 응용해 보신다면 일단은 계속 매수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추세 변화가 이제 있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지금요. 오늘 그 고점을 찍고 나서 늦은 시간에 장막판에 내려왔잖아요. 이걸 더 작게 한 1분 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피보나치를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린 레벨을 봅니다. 봐서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 적어도 요 61.8자리라고 보면 256.40 레벨이에요. 그럼 이제 월요일 아침에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이거에 못 밑에서 시작하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그러면 1, 2, 3, 4, 5 형태의 하나의 작은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봐서 일단은 매수 위주로 가서 이렇게 조정파를 이제 노리겠죠. 노려서 어느 정도 삐자리, 예를 들면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삐자리를 보고 다시 내려온 폭이 한 61.8자리에서는 다시 추세 변화를 확인을 해서 이런 데를 이제 스탑을 잡고 이렇게 이제 추세가 확인이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전략을 펼칠까 합니다. 예, 제가 코스피 설명을 저는 주로 해외 선물 쪽을 하다가 보니까 코스피 설명을 오랜만에 들었는데 조금 두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리와인드를 한번 해보시고 월요일날 또 만기주에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코스피 쪽에 이런 시황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올릴 계획이니까 코스피 거래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에서 저의 어떤 영상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